예,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경찰청장님이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경대 사건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진압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찰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 진보 이런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전리품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보수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 반대는 우리가 진압해서 뭔가 실적을 거양한 대상으로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지난번 박홍배 의원 사건에 있어서도 그 현장을 지휘했던 경비계장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일한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위원장으로서는요,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대개 일단은 형평성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의 집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소위 말해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고 또 무관용의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과거 방식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후반에부터 사라졌던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에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금융노련 여의도 집회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때도 보수 집회와 또 그 노조 집회에 대한 그런 음향기기 소위 말 보관 조치가 대단히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선제적이에요. 선제적. 공권력의 집행이 법 집행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자, 세 번째. 국회의원요. 특권 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박홍배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밝혔지만 경찰 당국에서 우리 청장 전화라도 한 통 하셨는가요? 어제 지금 한창명 짓밟혔는데 청장의 오늘 아침 이 기자회견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아무리 이게 국민 일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연거푸에 이렇게 밝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공권력은 이미 형평성과 평상심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대학은 독재정권,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함부로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권 퇴진을 위한 탄핵을 위한 무슨 투표를 했다는 것이 정권에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국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폭력적으로 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것을 거기다가 공권력을 투입해 놓고 메시지로 보고받았다? 경찰청장 정말 좀 심한 이야기하면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을 제가 사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동시간대에 있었던 보수 집회와의 어떤 차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수 집회는 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인원보다 적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주최 측에서 거기는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이후에 본인들도 추가 차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로만으로도 밀집도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차로 확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주최한 집회에서 밀집도와 관련해서 숭례문을 중심으로 최초의 본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가 본집회 장소이고 그 숭례문에서 하는 노타리까지의 차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의 차로가 추가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로 가는 남쪽으로의 차로는 비어 있었고 하는 로타리까지 가는 차로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집회 장소의 후미인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와 세종대로 남북 간의 전차로를 118분에 걸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경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대단히 다른 차원으로 기획하거나 대단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바라보고 한 건 아니다. 일반 112 사건에 준해서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찰의 일반적인 그런 법 집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경대 사건 PPT 한번 봅시다. 부경대 사건을 보면은 그 당시 경찰이 들어간 이유가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 협조 요청을 받고 부경대에 들어갔습니다. 부경대에서 보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들어가서 농성이 해제된 학생들한테 신원 확인을 요청하다가 신원 확인을 거부하니까 체포를 했는지, 이거 법 위반입니다. 불법 체포입니다. 지금 신원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법을 보면은 우범자 안에서 신원 확인을 이건 진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등록법 보면은 체포를 할 때 신원 확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을 요청하니까 안 들으니까 체포를 했어요. 이거 불법 연행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무혐의점이 적자로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공문에 의해서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저 공문도 있었고 그날 현장에 112 신고가 5건 있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다른 장관님 때 질의해야 됩니다. 저도 바빠요. 같은 말이니까 언론에 나온 답변 그대로지. 이거 불법 연행입니다. 엄밀히. 현행법 체포할 여건이 안 돼요. 농선 해제가 어떻게 현행법이 됩니까? 앞서 청장께서도 공권력은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PPT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집회 현장을 제가 구글어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는 1인당 면적이 0.104제곱미터고요. 5개 보수단체는 1인당 면적이 0.239제곱미터입니다.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사골세방입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인원 기준은 더군다나 신고 인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수단체는 24,000명을 신고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지하는 인당 집회 면적이 훨씬 더 줄 겁니다. 이게 공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고한 장소는 신고한 내역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요, 그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게 정복을 입은 경찰 기동중대입니다. 민주노총에는 113개 기동중대가 투입됐습니다. 대국본, 즉 보수 집회에는 16개 기동중대가 투입됐다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정한 겁니까? 전력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2016년 촛불 집회를 보십시오. 정복 입은 무장한 경찰이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평화롭게 집회를 아주 잘해왔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근데 왜 오히려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는데요. 저희 민주노총 집회라 해서 저희들이 방호복을 다 입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 민주노총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동중대가 116대 보시면 113대 16입니다.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예, 다음 거. 자, 왼쪽은 보수 집회, 대국본 집회이고요. 오른쪽은 민주당 집회입니다. 뭐 안 느껴지세요? 이거는 집회 주최 측에서 예.
그 왼쪽에 있는 그는 집회 주최 측에서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그 집회 장소 의자 겁니다.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청장님. 그거는 신고된 자, 청장님. 저게 신고된 겁니다. 저렇게. 당연히 신고됐죠. 자, 민주당 집회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 집회는 남대문에서 대한문까지인데 대한문 이후에 경찰 병력들이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집회 공간을 더 확보해 주든지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토끼몰이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니, 뭐가 내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예. 자, 보시면 알죠. 그림으로 대국본 집회하고 민주당 집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공권력이 공정했다고, 공평했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또 묻겠습니다. 촛불행동 최근에 압수수색 한 적 있죠. 청장님. 예. 이유가 뭡니까?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한 근거, 혐의 사실, 이게 뭡니까? 그건 2년 전에 고발이 접수돼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네.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뭘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데. 기부금법 모집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 한 거잖아요. 즉, 기부금법 4조 1항으로 압수수색 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 또 보도가 되는데 그걸 왜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청장님, 기부금법 4조 1항으로 이전까지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촛불행동 이외에? 답변하십시오.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촛불행동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대국본도 똑같이 불법 모금합니다. 원안을 보십시오. 모금통을 들고 다녀요. 왜 이거는 단속을 안 하고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한 달 후였던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 경찰은 방패로 집회 참가자를 밀치고 압박해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안 질의에서 혹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청 경비계장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와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성의 없이 답변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회를 모욕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9일과 10일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에 특수 진압복과 3단봉 그리고 방패로 무장한 진압 경찰을 투입하여 집회 참가자 10여 명을 연행을 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이라는 정당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 행동을 한 학생 9명을 2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연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경시하고 낮춰보고 거의 경멸에 가깝게 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와도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게 우리 국민이고 그 과정에서 함께 했었던 게 경찰이었습니다. 국민이 함께 100만여 명이 넘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그 거대한 혁명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의 비극적인 역사가 떠오릅니다. 조선 총독부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와 민중을 탄압한 경찰이 다시 독재에 부역하며 민주화운동가 민중을 탄압했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공안 통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정권의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할 것인지 조지호 청장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국민의 경찰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경찰청장이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재발 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11월 9일 날 한창민 국회의원께서 경찰의 가행 진압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중상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상 정도가 어떤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했어요? 네? 부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경찰의 가행 진압으로 부상을 중상을 당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이 경찰차장이 할 얘기입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경찰이나 군이나 제복 입고 있는 군인 경찰 아닙니까? 똑부러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회 현장에서 의원님 다치신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장시간 도로 불법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불법 점거, 불법 시위라고 하는데 헌법 21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헌법 21조. 집회 시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고제도입니까?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신고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신고됐잖아요. 근데 신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올 때는 경찰은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헌법 정신으로는. 근데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밀어넣어버렸어요. 제가 그날 6시경에 도착을 해서 한번 가보니까 시청역 8번 출구에서 무대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 평소면 5분이면 갈 거를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 전까지는 경찰들이 교통 흐름을 도와주려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어요. 야, 이러다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단 올라갈 때도 한 보 천천히 갑시다 하고 했어요.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날 사고가 안 난 것이지, 어떻게 경찰이 그날은 또 그 공간을 늘려달라고 사회자도 얘기하고 윤건영 의원도 경찰청장한테도 전화하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그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그 당시 그 집회 관리를 위해서 경찰은 최선을 다했고요. 그 집회 신고된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는 누구 지시로 그날 중무장한 경찰을 투입했습니까? 그런 지시라기보다는 원래 그 집회 시위에 경찰청장 안전장구를 지시입니까? 착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 아니 그동안은 무장한 인원이 안 왔잖아요. 무장한 경우도 있고 무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용산이 상황에 지시했습니까? 따라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날 투입한 병력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은 그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경찰청장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조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위대에 20만 명이나 와 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다시 재현할 겁니까? 현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굉장히 현장 중요하고요. 지휘관 판단이 중요한데 한창민 의원이 현장 지휘관을 찾아서 이걸 좀 열어달라, 한 열만 열어달라 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내가 권한이 없다. 그래서 한창민 의원이 윤건영 의원 행안부 간사에게, 행안위 간사에게 전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하도록 했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저 민주당 내에서도 나중에는 좀 열어달랬는데 결국 안 열더라고. 지금의 경찰의 형태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 국가에 헌신하는 아주 그런데 지휘부에서 용산에 충성하고 용산만 보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똑바로 하세요. 지금 지난주 같은 그런 형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다 그 자리를 보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공권력이 빙자한 기본권의 침탈 그리고 신공안정국의 조성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 날 여당 의원님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현장에서 대단히 군중들이 밀집해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밀집도가 너무 심하니까 한계 차선을 조금 더 확보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 저하고 대화 과정에서 CCTV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공간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성명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신정은 위원장의 그 차선 추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계 차선을 더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이미 전 이야기예요. 저는 7시 20분에 경찰청장과 대화했고 경찰청장은 더 이상 공간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청장과 위원장의 정상적인 대화마저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렇게 여당에 전달되고 또 대중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쾌하기도 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경찰청장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청장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경찰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경찰의 역사에 불행한 또 이정표가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공고드립니다. 네. 경찰청장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경찰청장 말씀하시고 내가 드릴게요. 자료죠. 예, 그날 10월 9일 토요일 날 있었던 집회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확인하셨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 집회를 통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에 있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경위 어찌 되었건 사람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절제되고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한다는 경찰권 발동의 기본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